야담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사랑입니다. 조선 후기 경상도의 한 양반가 별채에서 윤씨 부인은 고요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29의 나이에 과부가 된 지 벌써 3년째였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시어머니 노씨 부인의 뜻에 따라 본체에서 떨어진 이곳 별채로 거처를 옮겨왔어요. 창호지 너머로 스며드는 햇살은 따스했지만 윤씨 부인의 마음만큼은 늘 쌀쌀했습니다. 마님, 아침 진지 드세요. 문 밖에서 들려오는 하녀의 목소리에 윤씨 부인은 조용히 일어났어요. 검은 치마 저고리를 단정히 입고 머리는 얌전히 쪽을 찔러 올렸죠.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데 여전히 젊고 아름다운 얼굴이 비쳤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깊숙한 곳에는 말할 수 없는 외로움이 서려 있었어요. 별채 마당은 작지만 아담했습니다. 장독대 옆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고 그 아래로는 작은 텃밭이 있었죠. 윤씨 부인은 하루 종일 이곳에서 바느질을 하거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어요. 가끔 시어머니가 찾아와 과부의 도리를 강조하곤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혼자였습니다. 과부는 죽은 남편만을 생각해야 하는 법이다. 다른 마음 품으면 조상님께 죄를 짓는 거란다. 노씨 부인의 엄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윤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뭔가 답답함이 올라왔죠. 29이라는 나이가 아직 젊다는 걸 그녀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해질녘이 되면 윤씨 부인은 마루에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을 보며 죽은 남편을 떠올리려 했지만 점점 그의 얼굴이 희미해져 갔어요. 대신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갈망이 꿈틀거렸죠. 이런 감정을 품는 자신이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 별채는 더욱 고요해졌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벌레 소리와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십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죠. 윤씨 부인은 홀로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긴 밤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눈물이 흘러내리기도 했고 때로는 그저 멍하니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이런 날들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윤씨 부인은 창가에서 이상한 기척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려니 했지만 며칠째 같은 시간에 반복되는 소음이었어요.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살며시 창호지에 구멍을 뚫어 밖을 내다봤죠. 달빛 아래로 한 남자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누구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도둑일까봐 무서웠지만 한편으로는 묘한 호기심이 들었죠. 그 남자는 별채 주변을 서성이다가 이내 사라졌습니다. 윤씨 부인은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하녀에게 슬쩍 물어봤습니다. 어젯밤에 이상한 소리 들었니? 무슨 소리 말씀이세요, 마님? 하녀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했어요. 윤씨 부인은 혼자만의 착각이었나 싶었죠. 하지만 그날 밤에도 그 다음 날 밤에도 같은 기척이 계속됐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윤씨 부인은 용기를 내어 문을 살짝 열어봤어요. 달빛에 비친 남자의 얼굴을 또렷하게 볼 수 있었죠. 시댁의 머슴 길복이었습니다. 24살의 건장한 체격에 성실한 성품으로 유명한 그였어요. 길복은 윤씨 부인과 눈이 마주치자 깜짝 놀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님, 죄송합니다. 그냥 별채에 이상이 없나 살펴보고 있었어요. 이런 늦은 시간에? 네, 시어머님께서 마님 안전을 걱정하시라고 하셔서. 길복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윤씨 부인도 가슴이 두근거렸죠. 둘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앞으론 이런 시간에 오지 마세요. 네, 마님. 길복은 황급히 돌아서서 사라졌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윤씨 부인은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거든요. 그 후로 며칠 동안 길복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윤씨 부인은 왜인지 모르게 실망했어요.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보는 시간이 늘어났죠.
달이 뜨는 시간만 되면 무의식 중에 문 쪽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열흘쯤 지난 어느 날 밤 다시 기척이 들렸어요. 윤 씨 부인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길복이 서 있었죠. 마님께서 괜찮으신지 궁금해서. 고마워요. 짧은 대화였지만 둘 다 뭔가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금기의 선을 넘나드는 위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한 거였어요. 윤 씨 부인의 마음속에서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보름이 지나자 길복과 윤 씨 부인 사이에는 은밀한 약속이 생겼습니다. 밤 10시경 별채 뒤편 감나무 아래에서 만나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서로 안부만 묻다가 점차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마님은 외롭지 않으세요? 길복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달빛 아래서 윤 씨 부인의 얼굴은 더욱 애처로워 보였죠. 외롭죠. 매일이 똑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아무도 진짜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없어요. 저도 그래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만 하다 보면 가끔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두 사람의 고백은 서로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신분의 차이는 있었지만 외로움 앞에서는 똑같은 사람이었거든요. 며칠 후 윤 씨 부인이 먼저 말을 건넸어요. 길복 씨, 당신은 어떤 여자를 좋아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길복은 당황했습니다.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저는 마음이 따뜻하고 외로움을 아는 사람이 좋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있어요. 길복의 눈빛이 윤 씨 부인을 향했어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윤 씨 부인의 볼이 붉어졌죠. 안 돼요. 우리는 안 돼요. 알고 있어요, 마님. 하지만 마음은 어쩔 수 없네요. 그날 밤부터 둘 사이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들, 현재의 답답함, 미래에 대한 막연한 꿈까지 모든 것을 나누었어요. 윤 씨 부인은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그리 행복하지 않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시집 온 지 1년 만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서로를 제대로 알기도 전에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죠. 길복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윤 씨 부인은 처음에는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이내 그대로 두었습니다.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이었거든요. 마님, 저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하세요? 네, 행복해요. 하지만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진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느 날 밤에는 비가 내렸습니다. 길복은 자신의 저고리를 벗어 윤 씨 부인의 어깨에 걸쳐 주었어요. 빗방울에 젖은 그들의 모습은 애틋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길복 씨, 우리가 다른 곳에서 만났다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마님을 정식으로 아내로 맞이했을 거예요. 두 사람의 마음은 점점 깊어졌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았어요. 과부와 머슴, 양반과 상놈이라는 신분의 차이는 넘을 수 없는 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그런 현실마저 잊게 만들었죠. 밤마다 이어지는 은밀한 만남은 두 사람에게 삶의 유일한 위안이 되었습니다.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한 달이 지나자 윤 씨 부인의 모습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전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때로는 혼자서 미소를 짓기도 했어요. 하녀들은 마님이 건강해 보인다며 기뻐했지만 이웃집 박서방의 눈에는 달리 보였습니다. 박서방은 31살의 총각으로 윤 씨 부인이 과부가 된 후부터 은근히 관심을 보이던 사람이었어요. 키가 크고 말주변이 좋아서 동네에서 인정받는 인물이었죠. 그는 언젠가 윤 씨 부인과 재혼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윤 씨 부인이 참 달라 보이는군요. 박서방이 시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넌지시 말했어요. 어떻게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글쎄요, 예전보다 밝아 보이고 뭔가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박서방은 며칠 전부터 이상한 것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 별채 주변을 서성이는 그림자를 본 거였어요. 처음에는 도둑인 줄 알고 쫓아가 보려 했는데 알고 보니 길복이었습니다. 머슴이 왜 저런 시간에 별채 근처에 있을까? 박서방의 의심은 점점 커졌어요. 며칠 동안 몰래 지켜본 결과 길복이 정기적으로 별채를 찾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한밤중에 말이죠. 어느 날 저녁 박서방은 담장 너머로 별채를 살펴봤습니다. 감나무 아래에서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를 엿들을 수 있었어요. 마님, 오늘은 더 늦게까지 있고 싶어요. 안 돼요. 들킬까봐 무서워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이 시간에는 모두 잠들어 있어요. 박서방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자신이 품고 있던 여인이 머슴과 사랑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분노와 질투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다음 날 박서방은 노씨 부인을 찾아갔어요.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교묘하게 의심을 심어주었습니다. 시어머님, 요즘 윤씨 부인이 많이 밝아 보이시죠? 그런가? 별다른 변화는 못 느꼈는데. 아, 그리고 별채 주변 경비가 좀 허술한 것 같아요. 밤에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있어서요. 노씨 부인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이상한 소리? 네, 뭐 별것 아닐 수도 있지만 과부의 거처니까 조심해야 하지 않겠어요? 박서방의 말은 노씨 부인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었어요. 그날 밤부터 노씨 부인은 별채 쪽을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노씨 부인은 윤씨 부인을 불러 대화를 나눴어요. 요즘 밤에 잠은 잘 자니? 네, 시어머님. 혹시 이상한 소리 듣지 않았니? 밤에 별채 주변에서. 윤씨 부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금세 평정을 되찾고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 소리도 못 들었어요. 그래, 그럼 다행이다. 과부는 몸가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걸 잊지 마라. 노씨 부인의 시선이 날카로웠어요. 윤씨 부인은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윤씨 부인은 길복에게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제 조심해야 해요. 누군가 우리를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그럴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어머님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두 사람의 마음에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했던 시간들이 위기에 처한 거였어요. 박서방의 계략은 서서히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노씨 부인은 며칠 동안 별채 주변을 몰래 관찰했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한밤중에 길복이 별채로 향하는 모습을 똑똑히 본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다음 날 아침 노씨 부인의 호통 소리가 별채 전체를 울렸어요. 윤씨 부인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고 길복은 마당 한 구석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과부의 몸으로 어찌 이런 추잡한 짓을 할 수 있느냐? 조상님께 얼굴을 들 수 있겠느냐? 노씨 부인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했어요. 윤씨 부인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시어머님, 저희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한밤중에 남정네와 만나놓고 무슨 소리냐. 길복이 나서려 했지만 노씨 부인의 차가운 시선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신분의 차이 앞에서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다시는 별채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시어머님, 제발. 윤씨 부인이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노씨 부인은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너는 오늘부터 본체에서 지내거라.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날부터 윤씨 부인은 본체의 작은 방에 거의 감금된 상태로 지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감시하에 바느질과 독경만 하며 하루를 보냈어요. 길복은 해고되어 다른 곳으로 떠나야 했죠. 마님, 제가 마님을 이런 곤경에 빠뜨렸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길복은 마지막으로 윤씨 부인을 만나려 했어요. 하지만 본체는 삼엄하게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담장 너머로 작은 쪽지 하나만 던져 넣을 수 있었어요. 마님, 저는 어디 있어도 마님만 생각하겠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겠어요. 윤 씨 부인은 그 쪽지를 읽고 또 울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해야 하는 아픔은 견딜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박서방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워했어요. 이제 윤 씨 부인에게 접근할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님, 윤 씨 부인이 많이 상심하셨을 텐데 제가 가끔 안부라도 물어봐도 될까요? 그럴 필요 없다. 조용히 놔두는 게 좋겠어. 하지만 박서방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기회를 보아 윤 씨 부인에게 말을 걸려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윤 씨 부인은 더 이상 이런 생활을 견딜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길복 없는 하루하루는 지옥과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과 끝없는 잔소리, 그리고 박서방의 끈질긴 관심까지 모든 것이 숨 막혔어요. 이렇게 살바해야 차라리. 어두운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때 길복의 쪽지가 떠올랐어요. 그가 어딘가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도망가야 해. 길복과 함께 멀리 떠나야 해. 윤 씨 부인의 마음속에서 위험한 계획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사랑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걸 각오가 서 있었습니다. 보름이 지나자 윤 씨 부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본체의 작은 방은 감옥과 다름없었고 시어머니의 끝없는 감시와 질책은 그녀의 정신을 짓눌렀어요. 밤마다 길복을 그리워하며 눈물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반드시 길복을 찾아야 해. 어느 날 밤, 윤 씨 부인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어요. 시어머니가 깊이 잠든 새벽 시간을 이용해 몰래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담장을 넘어 마을 어귀로 향했죠. 길복은 해고된 후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산골짜기에서 나무꾼 일을 하며 지내고 있었어요. 윤 씨 부인을 잊으려 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매일 밤 그녀를 그리워하며 괴로워했죠. 마님, 산길을 헤매던 윤 씨 부인 앞에 길복이 나타났을 때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오랜 이별의 아픔이 한순간에 녹아내렸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당신을 찾고 싶었어요. 더 이상 그런 곳에서 살 수 없어요. 하지만 마님, 이러면 더 큰 화를 당하실지도. 상관없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길복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 때문에 윤 씨 부인이 이런 고생을 한다는 게 미안하면서도 그녀의 마음이 고마웠어요. 마님, 저와 함께 멀리 떠나실 수 있어요? 신분을 숨기고 다른 고을에서 새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은 도망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길복이 모아둔 약간의 돈과 윤 씨 부인이 몰래 가져온 장신구를 팔아서 여행비를 마련하기로 했어요. 경상도에서 멀리 떨어진 전라도 깊숙한 곳으로 가서 평범한 농부 부부로 살기로 했습니다. 3일 후 새벽에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서 만나요. 그때까지 아무에게도 들키면 안 될 거예요. 윤 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더 컸죠. 하지만 이들의 만남을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이었어요. 윤 씨 부인이 본체에서 사라진 거란 그는 어디로 갔는지 찾아다니다가 우연히 이 장면을 목격한 거였습니다. 저 두 놈이 아직도. 박서방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분노와 질투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을 머슴 따위가 차지한다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었어요. 윤 씨 부인이 본체로 돌아간 후 박서방은 곧바로 노 씨 부인을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윤 씨 부인이 그 머슴과 다시 만났어요. 그것도 도망갈 계획까지 세우고 있더군요. 노 씨 부인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요. 뭐라고? 그게 정말이냐? 제가 직접 봤어요. 3일 후 새벽에 마을 어귀에서 만나기로 했더군요. 박서방은 들은 내용을 모두 고자질했습니다. 노 씨 부인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어요. 감히 이런 짓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막아야지. 우리 집안의 명예가 걸린 일이다. 노 씨 부인과 박서방은 윤 씨 부인과 길복의 도망을 막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을의 건장한 남정네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붙잡기로 했어요. 윤 씨 부인은 아무것도 모른 채 도망갈 날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길복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생각에 마음이 설렜어요.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는 건 행복이 아닌 비극이었습니다. 약속했던 그날 새벽, 윤 씨 부인은 조용히 본체를 빠져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희망으로 가득했어요. 길복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생각에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마을 어귀로 향했죠. 느티나무 아래에는 이미 길복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달빛 아래서 그의 모습을 본 윤 씨 부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오셨군요, 마님. 당연히 와야죠. 약속했잖아요. 길복은 윤 씨 부인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마님, 정말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후회 없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고생도 감수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진심 어린 미소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마을을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산길로 접어들자마자 사방에서 횃불을 든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박서방이 이끄는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디 가는 거냐? 박서방의 큰 소리에 윤 씨 부인과 길복은 깜짝 놀랐어요. 길복은 재빨리 윤 씨 부인을 자신의 뒤로 감쌌습니다. 비켜주세요. 저희는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을 거예요.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양반가의 과부를 유혹해서 도망가려는 게 해를 끼치지 않는 거냐. 박서방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그 뒤로 대여섯 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몽둥이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마님을 놓고 혼자 가거라. 그러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안 돼요. 저는 길복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윤 씨 부인이 길복의 팔을 꽉 붙잡았어요. 길복은 그녀를 지키려고 앞장서며 말했습니다. 마님을 건드리지 마세요. 저와 마님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사랑, 머슴 따위가 감히 양반 마님을 사랑한다고? 박서방이 신호를 보내자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어요. 길복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혼자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도망가세요, 마님. 저는 괜찮으니까 어서. 안 돼요. 당신을 두고 갈 수 없어요. 윤 씨 부인은 울며 길복을 붙잡았어요. 하지만 몽둥이가 길복의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피가 흘러내렸죠. 길복, 윤 씨 부인의 비명소리가 산골짜기에 메아리 쳤어요. 길복은 비틀거리며 쓰러졌습니다. 이놈을 이대로 둘 수는 없다. 다시는 마님께 접근하지 못하게 해야 해. 박서방의 눈에는 살기가 돌았어요. 질투와 분노의 눈이 먼 그는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몽둥이를 들어 길복의 머리를 내려쳤어요. 안 돼. 윤 씨 부인의 절규가 허공을 갈랐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길복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어요. 24살의 젊은 생명이 사랑 때문에 꺾인 것입니다. 길복, 길복아. 윤 씨 부인은 길복의 시신을 끌어안고 오열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눈앞에서 잃은 슬픔은 차라리 죽음보다 괴로웠어요. 자,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박서방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윤 씨 부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길복과 함께 죽어버렸어요. 결국 마을 사람들이 억지로 그녀를 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길복의 시신은 산속 어딘가에 묻혔고 그 죽음은 사고로 처리되었어요. 길복의 죽음 이후 윤 씨 부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말을 하지 않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어요. 눈물도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길복과 함께 세상을 떠나버린 것 같았죠. 노 씨 부인은 며느리의 상태를 보며 걱정이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야 정신을 차렸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조용히 과부의 도리나 지키며 살아라. 괜한 꿈 꾸지 말고. 하지만 윤 씨 부인에게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길복이 죽던 그 순간부터 그녀의 세상은 멈춰버렸거든요. 박서방은 윤 씨 부인의 모습을 보며 묘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모습을 그리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자신에게 마음을 열지도 모른다고 기대했죠. 윤 씨 부인, 이제 과거는 잊고 새로운 시작을 해보시죠. 어느 날 박서방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지만 윤 씨 부인은 그를 보지도 않았어요. 마치 그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노 씨 부인은 윤 씨 부인을 다시 별채로 보냈어요. 본체에 있어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멍하니 앉아만 있으니 차라리 혼자 있게 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거였습니다. 별채로 돌아온 윤 씨 부인은 감나무 아래에 앉아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냈어요. 길복과 함께 앉았던 그 자리에서 말이죠. 그곳에서만 그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면 그녀는 창가에 서서 달을 바라봤어요. 길복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사람을 기다리는 것뿐이었어요. 길복아, 왜 나만 두고 갔니? 간혹 혼잣말을 중얼거렸지만 대답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바람 소리와 벌레 울음소리만이 그녀의 유일한 것이었어요.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윤 씨 부인의 얼굴은 점점 야위어갔고 젊은 아름다움도 서서히 사라져갔어요. 하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외모든 무엇이든 더 이상 의미가 없었거든요. 박서방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가끔 윤 씨 부인을 찾아왔지만 그녀는 마치 그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결국 박서방도 다른 여자와 결혼해버렸습니다. 2년이 지났을 때 윤 씨 부인은 31살이 되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날 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길복과 함께 도망가려던 그 순간, 그가 자신을 지키려다 죽어간 그 순간에 말이죠. 어느 날 밤, 윤 씨 부인은 길복이 마지막으로 던져준 쪽지를 꺼내 읽었어요. 마님, 저는 어디 있어도 마님만 생각하겠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겠어요. 나도 당신만 생각하며 살 거예요. 언젠가 저 세상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그날 밤, 윤 씨 부인의 눈에서 오랜만에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길복과의 추억을 가슴에 품고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며 조용히 세월을 보냈습니다. 비록 짧았지만 진정한 사랑을 경험했던 그 시간이 그녀에게는 전부였어요. 별채의 감나무는 해마다 열매를 맺었고 윤 씨 부인은 그 아래에서 영원한 사랑을 간직한 채 살아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불행한 과부로 보였지만 그녀 자신은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경험한 행복한 여인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